3, 4차전을 마친 현재 조별 순위 잠깐 살펴보자면 A조는 이란과 우즈벡이 3위 팀보다 압도적으로 승점 우위에 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으면 두 나라가 본선으로 직행할 걸로 보입니다. C조는 일본을 제외한 2위 그룹이 승점 5점으로 같기 때문에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지금 순위 그대로 호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속한 B조는 3, 4차전에서 승리한 한국이 가장 먼저 승점 10점 고지에 올랐습니다. B조 순위 또한 우리가 예상했던 순위와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큰 이변이 없으면 한국이 본선 티켓 한 장, 나머지 한 장은 요르단이나 이라크 중에 가져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손흥민과 황희찬 선수의 부상 공백 때문에 우려됐던 우리 대표팀, 다행히 요르단과 이라크를 각각 잡으면서 승점 10점으로 조선두로 올라선 고무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다만 이번 이라크전에서처럼 오로지 이강인 선수한테 의존하며 이선 자원들을 고립시키는 전술을 고집한다면 설령 본선을 간다고 하더라도 냉정하게 봐서 16강 진출은 힘들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꼭 해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중국은 연패 이후 인도네시아를 잡으며 첫 승점 3점을 챙겼는데요. 첫 승리를 기다리던 중국 축구 팬들은 그야말로 승리의 기쁨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조 1위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손흥민 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역시 아시아의 강팀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일본은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던 호주 대표팀과의 경기를 무승부로 끝낸 것에 대해 다소 실망하는 팬들이 많았는데요. 한국과 비교되는 게 싫었던 모양인지 일부는 우리가 속한 B조의 경기력을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번 한국과 이라크의 경기를 시청한 중국과 일본 축구 팬들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도 황희찬도 없이 그들은 여전히 대단합니다. 그야말로 한국팀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한국은 정말 강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도 한국과 비긴 적도 있었는데. 중국 축구대표팀은 아직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결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팀의 성과는 여전히 뛰어났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좋은 성적을 거두며 서아시아조를 성공적으로 돌파해 조 1위가 됐다. 한국인의 마음속에 손흥민은 항상 1등일까요? 한국은 정말 강합니다. 그들 팀에는 간판 스타 손흥민이 없어도 역동적인 축구를 선보였어요. 오히려 손흥민 없으니까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한국의 경쟁은 모두 노력의 결과이며 여러 예선에서 많은 경기가 치열하게 치러졌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이라크는 언제 아시아 2위가 되었습니까? 이라크가 아시아에서 2위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직 이란과 이라크도 구분하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시나요? 손흥민의 부재 속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좋은 성적을 거뒀고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앞으로의 경기를 기대하며 한국 파이팅! 이 멋진 경기를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강인이 평점 1위를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전반적인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가 유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남자 축구팀의 볼 컨트롤은 쓰레기 수준이다. 약팀 상대로도 볼 점유율이 30%에 불과합니다. 해삼을 줄이고 기술 연마에 집중하세요. 손흥민이 빠진 한국은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손흥민한테 물어보세요. 3대2로 한국 홈에서 한국이 한 점 차 승리했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에서는 이라크가 홈에서 전력을 다해 한국을 이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라크가 총공세로 나온다면 원정에서는 한국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 한국팀은 서아시아 팀을 이기는데 정말 능숙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선수는 이강인처럼 창조적인 선수입니다. 일본에는 아무 상관도 없는 외국 뉴스입니다. 결과를 두고 이제 한국은 일본을 조롱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B조는 상대적으로 약한 조예요. A조와 C조가 수준 높은 팀이 포함된 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덤벼들 테면 그러세요. 잡아드릴게요.
결국 손흥민을 부상으로 대동하지 않고 희찬도 부상으로 이탈해서 주력이 빠졌어도 한국은 여유롭게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한국은 손흥민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시안컵에서 이라크에 비참하게 진 나라 일본 사람들은 어떤 얼굴하고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 오늘도 호주 상대로 비참하게 무승부였어요. 현실을 볼 수 있어 다행이네요. 일본이 호주와 비겼기 때문에 또 저쪽 나라에서 시끄럽겠군. 역시 일본의 라이벌은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어떤 약한 나라와는 달리 홈에서 강적을 상대로 완승을 거뒀네요. 보고 있자니 선수들의 투지가 다릅니다. 하지만 일본 선수들한테서는 의욕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달라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오히려 손흥민이 없는 게 더 단결해서 강할지도 모르겠다. 한국은 과소평가되어 있을 뿐이지 좋은 선수들도 있고 엄청나게 강하다. 일본도 한국을 이길 수 없을 거고 아시아에서는 한 수위다. 아시아에서 순위를 매긴다면 1위 한국, 2위 이란, 3위 카타르, 4위 일본, 5위 호주, 6위 사우디 정도일 것이다. 손흥민 없이 2연승. 일본과 같은 승점 10점으로 현재 1위.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이 간다.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과 같은 조가 되어서 조용히 시키면 좋았을 텐데. 손흥민 선수 없이 이라크에게 이겼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조 2위 이내로 통과할 것 같다. 마지막 실점은 아쉬웠네요. 좋습니다. 이대로라면 동아시아 세력은 조 1위 팀 2장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중국과 북한이 아쉬운 것은 문제지만 우즈벡과 호주를 더하면 4장이다. 중동세가 4장이라 치면 반반, 다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비조 조합을 다시 냉정하게 보면 이게 아시아 최종 예선 진출국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만약 한국이 단숨에 1위로 통과하지 못한다면 한국 축구의 종말을 의미한다. 손흥민의 능력도 확실히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2년 후를 생각하면 언제까지나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통은 예선 경기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지막에는 실력대로 순위가 정해지니까요. 일본도 한국도 1위로 통과하겠지요. 중동의 강호 이라크를 상대로 3대2로 이겼네요. 이로써 승점 10점으로 1위로 올라섰네요. 이 승리는 큰 의미가 있다. B조에서 당연히 무난한 승리로 본선 진출이 확실시된다. 1위는 한국이 확실하지만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호주가 있는 죽음의 조라고 불리는 C조에 속했다면 이렇게 승점 10점 획득 등 성적이 나왔을까요? 운이 좋은 한국, 월드컵 본선에서는 어떨까? 1차전 팔레스타인과 무승부, 이라크와 3대2로 비긴 정도의 팀 실력이라면 월드컵 본선 16강 진출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한국은 끝났다. 약해졌다 같은 의견은 여기저기서 보지만 오히려 한국 클래스는 아시아에서는 충분히 엘리트, 아니 이란과 함께 보통 일본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팀이다. 일본보다 강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손흥민, 황희찬이라는 공격의 쌍두마차가 없이 개인기에 의존하지 않는 팀 구성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